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매체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 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일본 내 어업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비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번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본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번 보도의 정확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본의 3대 일간지의 하나인 마이니치 신문의 어제 밤 보도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제 이념적으로는 중도 성향이면서 현재 일본의 집권 자민당의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는 살짝 다소 비판적인 어조도 보이고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에서 정부 관계자를 이제 인용해서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에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 달 중이라도 원전 오염수 등의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강요 회의를 열어서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방류로 결정이 되면요. 네. 실제 방류까지는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관련 특정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실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 자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고가 난 이후에 2-3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제 논란이 되온 상황인데요. 해양 방출이냐, 어떻게 보면 대기 방출이냐, 육상 보관이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어 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내외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지 아이디어 공모까지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오랜 논의 끝에 해양 방출 쪽으로 스가 정권이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게도 들리고요. 또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일본 내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이은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이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때 그 상황들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양은 줄었다지만 지금도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에서는 방사능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 원자로를 폐기하는 즉 폐로 작업이 완료될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로에 해결료를 시키는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서 이렇게 같이 섞이게 되면서 오염수가 하루 무려 170톤가량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수년간 지속됐으니까 아주 간단한 산수 계산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가 발생했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한데요. 지난달 기준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오염수는 123만 톤에 달하고요. 보관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정도가 되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내부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년 뒤면 보관할 탱크의 여유가 없어진다. 그런데 지금 뭐가 됐든 방침을 정하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만도 2년이 걸린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본 정부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서둘러 쌓여 있는 이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침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양 방출이냐 대기 방출이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 스가 정권이 사실상 해양 방출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굳혔다 이런 분위기로 해석됩니다. 네, 일본 정부의 입장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염수를 그대로 배출하지 않겠다. 정화를 해서 처리수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좀 정화를 해서 배출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100% 믿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다음에 네. 이렇게 방류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염수를 1차적으로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를 하고 또 물로 희석시켜서 방류를 하게 되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염수를 정화 장치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세슘 137이나 삼중수소 즉 트리튬과 같은 일부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네. 지난달 일본 매체 보도에서도 지금까지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가운데 오염 농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27%에 불과하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일본 정부 측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제 배출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방류하게 되면 방출 지역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오염수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염수를 이제 방류해도 해양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보장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어떤 안들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 아니라 가장 값싼 방안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생각나는 게 일본의 어업산업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요.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본 후쿠시마산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를 약간 꺼리는 경향이 나온 것이 사실이고요. 세계 각국이 그런 농산물들을 어떤 수입 금지 조치를 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 뒤집기 위해서 일본 정부나 후쿠시마 지자체에서 어떤 후쿠시마산 농산물 소비 진작 운동들을 펼치거나 여러 가지 부흥 행사들을 많이 연 것도 사실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만약 이와 같은 방사능 오염수가 어떤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게 된다면 일본 바다가 오염됐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퍼지게 되면서 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어떤 소비를 꺼리게 되는 피하게 되는 경향이 확산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그런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측면인데요. 특히 후쿠시마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10년이 지나면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서 가까스로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날까 하는 이런 시점에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후쿠시마 지역 어업계에 어떤 어업산업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일본 내 상황뿐 아니라 주변국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어떤 대응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로서도 무척이나 이렇게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일단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 팀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상황입니다.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이 없어야 되는 원칙, 그리고 또 하나 주변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요.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방안들을 고려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들, 세계 각국들과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도 줄곧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로 보면요.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지금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떤 갑자기 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를 살피고 뜸을 들이다가 스가 정권이 되면서 어떤 결과적으로 결국 결단했다라는 관점의 맥락에 놓여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아베 신조에서 스가 요시히데로 어떤 정권 총리가 교체가 됨으로써 어떤 일말의 어떤 정책이 변경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안겨준 것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결국 그렇지 않게 이렇게 강행하는 분위기 모양새가 됨으로써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강행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안은 우리 국민의 이제 건강권과 무엇보다 직결된 사안이고요. 그렇죠. 이제 넓게 보면 최근 주목되는 전 지구적인 해양 환경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로서는 단순히 이제 어떤 일본을 단기적으로 공격하는 재료로 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주변국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일본 안팎의 어떤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좀 더 연계해 나감으로써 일본 정부를 향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